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아무리 시장을 좀 밝은 모습으로 하려고 해도 지금 1시 구간대 네. 상당히 좀 피로한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고 요일마저도 주 중반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때가 가장 힘들지 않나요? 그쵸. 네, 네. 그렇습니다. 많이 기력이 지쳐 없어요. 보이시네요. 특히 지쳐 보이시네요. 정말 증권 통파는 최고예요. 네, 지치게 만들게 하는 아주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건행건님과 함께 피로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맞아요. 네. 계속 맞불관세 나오죠. 환율 치솟고 있고 외국인들 내다 팔고. 맞아요. 호재가 없죠. 호재 실종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1시 3분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들어갔네요. 1시 1분부터 맞네. 이제 관세가 발효되니까 네. 중국은 빼도 박도 못하고 104%로 관세를 맞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투자자들 중국은 알아서 하겠죠. 어쨌든 간 방어운전 모드로 우리가 움직여야 할지 아니면 이럴 때 조금 더 치고 나갈까. 네, 고민이 하지도 못하면서 뭘 치고 나. 막히게 치고 나갈까 하는데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소신 네. 마인드로 한다 해도 이게 너무하니까. 그럼요. 이제 진짜 질러버릴까? 네, 이런 생각들도 예. 하실 것 같긴 한데 하시기 전에 한번 조금 생각해 주시고 저희한테 한번 도움 네. 요청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게시판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예. 전화는 서울전화입니다. 325-8200번 전화 주셔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한 걸음 내딛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지르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성격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지를 거는 지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어쨌든 네. 지금 우리 채팅창에도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포기 안 하고 거의 한 1,300명 가까이 네. 함께해 주십니다. 자, 어쨌든 우리 슈팅스타님도 함께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망해도 네. 와이프가 먹여 살려준다고 자랑을 하시는 네, 부럽습니다. 와. 뒷배가 아주 그냥 빵빵하고 튼튼하시네요. 슈팅스타님께서 네. 와 자랑하시네. 그리고 우리 얀얀님께서는 내 돈 내놔라 이놈들아 이러면서 진짜. 네, 참 장이 참 모모 같아서 네.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땡땡땡이라. 화만 네. 난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진짜 믿을 뒷배가 뭔가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저희 슈팅스타님처럼 든든한 와이프가 있거나 네, 시장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비빌 언덕이. 토마토 증권통이 있죠. 랭킹쇼. 이렇게 비비시면 됩니다. 저희는 아니야. 1시부터 또 1시간 반 동안 네. 비비시라고 네. 또 서 있을 테니까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 어려우시죠? 네, 답답하시죠? 고민 많으실 것 맞아요. 같은데 저희랑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풀리잖아요. 맞아요. 네, 얘기 오손도손 해 나가면서 네, 오늘 시장도 함께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키워드 보고 출발할까요? 네, 네. 바로 보여주세요. 오늘 뭐죠? 우울감? 그래. 야, 딱이다, 우울감. 딱. 오늘 진짜 우울하죠. 네. 많은 분들이 우울해 계시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일부러라도 긍정적인 생각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노래 듣고 재밌는 거 보면서 수다 네. 떨면서 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격 매몰되면 안 돼요. 면접 때 저 성격 진짜 낙관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려면 네. 우울할 때 낙관적이어야지 진짜 낙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우울할 때 같이 우울해져 버리면 네. 그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자, 잘해요 그런 거. 저요? 지금 막 우울하잖아, 지금. 목소리도 좀 애쓴다, 우울하고 진짜 애쓴다. 네. 애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울감과 관련된 큐 준비해봤는데요. 네, 보시죠. 오늘 질문은 뭘까요? 스트레스 지수 높은 도시와 국가는 이런 거에 한국이 들어요. 들어가네. 이런 거 하고 여지없이 있어요. 들어갑니다. 요놈의 미국 있고요. 네, 네,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벨기에가 있네. 이렇게 5개 국가 있습니다. 막연한 선입견인데 네. 왠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국가들은 스트레스가 좀 적지 않을까요? 어딨지? 미국? 뭐 유럽 같은데. 아이고. 아닌가요? 아닌가요? 유럽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이 제일 잘 사는 걸로 하면 미국이 1등이잖아. 지금 스트레스 1등일 것 같은데요? 미국이죠. 스트레스 1등은 1등. 지금 현재로선 1등일 것 같아요, 미국. 네, 지금 이 순간. 네. 자, 나머지는 싹 다 우리나라 빼고 미국 빼고는 다 유럽입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라고 하는데요. 네. 어딜 것 같으세요? 저는 유럽 중에서는 가장 성격이 급한 프랑스. 프랑스인들이 성격 급해요? 네, 제가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들었던 것 중에 네. 어떤 계획을 생각하면서 생각한 다음에 일을 하는 사람과 네.
그리고 일한 다음에 내가 잘했나?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과 그리고 막 일하면서 생각하는 사람 다음 뭐지? 이런 사람 중에서 프랑스가 제일 빠르다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제일 급해서. 우리보다 빨리빨리? 그래서 앞서서 그 얘기 했던 빨리빨리 거예요. 문화예요? 일 싹 다 해버리고 네. 망했는지 어쨌는지 그제 가서 생각한대요. 내가 이 일 해도 되는 건가? 막 이렇게 한다. 간만에 좀 가까이 가네. 좀 간만에 조금 맞추네. 나 저거 1등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맞아. 성격이 급하고 이러면은 스트레스 더 많이 받는 거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 기준으로 고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급한 사람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협상이나 이런 거 이렇게 버텨야 될 때 가장 힘듭니다. 진다고요. 네, 힘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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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다. 여기 몇이나 될까가 궁금한데 전 어쨌든 상위권 봅니다. 한 3위. 3위? 우리나라도 한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어정쩡한 위치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한국이 그렇습니까? 어정쩡한 순위는 아니다. 뭐 아니면 도다. 뭐 네, 아니면 요거 도다. 말씀드리면서 네. 많이 맞춰주세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 네. 때문에 지금 저기 있는 5개 그러게. 나라, 가해국도 있지만 네. 여러 가해국? 나라 네. 모두가 다 힘들어요 지금. 맞추기가 도람뷰님 쉽지 않아요. 오셨네요. 도람뷰님께서 네. 어떤 심정이실까? 네. 자 그리고 그러네. 네. 벨기에가 1등, 이탈리아가 2등 이렇게 좀 말씀해 줬습니다. 벨기에는 잘 모르겠던데. 저는 아까 전에 네. 프랑스 얘기할 때 성격 급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성격이 약간 좀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혈질들. 네. 다혈질 많은데도 제가 봐서는 상위권이에요. 전데. 전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네. 많을 거예요. 다혈질, 뭐 B형 이런 사람들. 있을 거 다 있는데 네. 옛날에 저는 이제 유럽 여행 갔었을 때 이탈리아 사람들도 한 다혈질합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이탈리아 성격급. 옛날에 호텔 패키지를 가면 아침에 그 고속버스 타고 가잖아요. 네. 그럴 때 그 기사님들 심기건 들리지 말래요. 도중에 버스 놓고 간답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불꽃 같은 남자들이 많구나. 잘생겼는데 불꽃들도 그러니까 많아. 잘생기기라도 했지. 잘생기면 또 이렇게 얼굴 보면 화가 조금 풀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어쨌든 간 제가 봐서 중요합니다. 저 네. 프랑스랑 이탈리아가 1, 2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빙고. 네, 맞을지 제가 잠시 후에 예. 결과 확인 도와드리고요. 네. 종목이 좀 올라오나요? 네. 지금 좀 아톤, 네. 레크 머티리얼즈, 현대제철. 신택도 올라오고 있고요. 맞네요. 네, 많이 올라오네요. TLB, 네. 현대제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종목도 초반에 좀 많이 올려주세요. 네, 첫 당첨은 저희도 붕어빵님께서 네. 당첨되셨어요. 우리 전문가님을 한번 만나보면서 그럴까요? 한번 네. 연결해보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배원 전문가입니다. 시장하고 기분이 조금 따라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좀 표정적으로는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이시잖아요, 맞아요. 전문가님. 여유 있어 보여요. 요즘에 스트레스 별로 안 받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장기 투자가 기본이기 때문에 한 번 사면 10년도 이상 들고 가기 때문에 네. 시장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돈 버는 데는. 단기 매매. 저는 지금 저희 주식 선물도 매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잘 갖고 있습니다. 포커페이스 아니신 거죠? 아니죠. 진짜로 웃고 계신 거 네, 맞으시죠? 들고갑니다. 뭔가 네. 되게 부럽죠? 지금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상관없이 지금 미국하고 세계가 무역간 전쟁 싸우고 있으니까 맞아요. 결국은 네. 싸우면 미국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국에 폭락한 주식 AI 혁명 주식 1등주를 메타라든지 이거 폭락하면 네. 300달러 때 오면 그냥 사놓으면 따블이 보장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죠. 네. 그래서 아까 저기 보니까 왜 웃어요? 오늘의 제목에 보니까 네. 우울감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는 1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가장 높잖아요. 자살률이 자살의 맞아, 가장 큰 맞아. 근원이 우울감이거든요. 우울감. 그래서 우울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우울하지 않을까. 주식 투자도 단기 매매하다 보면 엄청 우울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맞아요. 견디기가 쉽지 않잖아요. 시세를 네. 보다 보면. 네. 그래서 주식은 결국은 올라갑니다. 인구가 줄지 않는 이상은 올라가니까 네. 믿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좋은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무조건 이긴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 주식 빨리 싸게 사야 된다. 그리고 장기 투자하면은 표정에 쉬워요. 이게 급등나기 기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쭉 일관되게 그러게요. 여유 있게. 네. 이렇게 힘들 때는 잠깐 뒤돌아서 있는 게 안 보는 게 아니라 멀리서 보자. 그러니까. 멀리서 네. 보면 다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현금만 있으면 굉장히 땡큐인 시장이다. 이런 마인드시기 때문에 여유 있으시겠어요. 네. 부럽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 부러운 분과 함께 네. 종목 진단도 함께 가볼 텐데요.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붕어빵님의
엔터 중에서 제일 큰 엔터 하이브입니다. 지금 날벼락 맞은 것 같다고 하시면. 날벼락이죠. 예, 지금 23만 6천 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 뭐 8%씩 많이 빠집니까? 빠지네요. 아니 관세하고는 뭐 특별히 관계가 좀 적다고 그러더니 오늘 7.8%, 8%, 10%라서 지금 들고 계시는데 네. 사셨던 가격이 거의 뭐 이 상단 박스권의 그 중간 정도쯤이어서 뭐 가격대에 잘 들어가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했는데 싶은데. 한 방에 이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탈분을 우리가 좀 오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진단을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하이브 잘 가다가 사고 났더니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투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지금 엔터 TV 보면 뭐 관세와 무관하다. 오히려 관세 수혜주도 우리가 원화가 약세되고 중국이 뭐 위안화 약세되고 그다음에 엔화는 강세되고 우리가 뭐 하이브의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공연해서 돈이 뭐 100억 벌면 뭐 우리가 10% 환율이 내려간다면 오히려 뭐 이익은 10% 넣으니까 수출주죠.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가 침체된다진 다 하면 결국은, 엔터주도 경기가 기업들이 주로 엔터 관련된 소비를 많이 하는데 기업조차도 경기가 나빠져서 돈 쓸 데가 없는데 지금 내가 살림 꾸리기가 힘든데 어디 가서 축제를 하고 어디 가서 가수 초대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엔터주도 실적이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장에서 어떤 주식을 사가지고 내가 이 시장을 피할까 이건 장깨입니다. 내가 그 정도의 실력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이 좋든지 나쁜지 결국은 깨먹어요. 그러면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죠. 들고 있다가 항상 하시든지 지금 다시 엔터주 피해가 엔터주 지금 줄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당연히 지금 1분기 실적 때문에 내려왔다지만 이미 주식은 1분기 실적 때문에 빠진 게 오늘 그 뉴스가 나와서 이제 실적 쇼크 때문에 이거 1분기 실적은 이미 작년에 4분기나 이게 해외에 거래한 것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적이 나쁜 게 전혀 뭐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실적이 이미 나빴습니다. 기존에 뭐 2,500억 이렇게 영업이익 내다 1,800억 정도 영업이익 냈으니 이미 나쁜 상태인데 올해 좋아질 거라고요? 그럼 좋아질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BTS가 새로운 거 뭔가 하는 이미 옛날 BTS고요. 뉴진스도 옛날 뉴진스입니다. 새로운 아이돌 완벽한 새로운 걸 내놔야지. 그래 않고는 이것은 상승 동력이 없다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시청자분 이분은 주식 초보자입니다. 왜 초보자냐면 이 주식은 주봉 차트만 갖다 놓고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나는 주봉이나 월봉 차트 이렇게 주봉 차트만 갖다 놓고도 주식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파동이란 게 있는데 상승에는 큰 산이 3개예요. 그러면 큰 산이 2개 정도 이후에 샀을 때는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보시면 스토캐스틱 전환지표가 2개죠. 그러면 여기 위에 깨진 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깨지면 항상 내려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은 이게 반복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 무조건 깨먹잖아요. 자, 옛날에도 그렇죠. 크게 보면 여기서 2번 내는 거 2번입니다. 여기서 추세가 나오고 나서 그죠. 그럼 여기서 무조건 깨먹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올라갈 때 처음에 첫 번째 그 높은 산이 있으면 그대로 조정받는 여기서는 눌림목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눌림목 나와서 올라가다 이미 파동이 끝났습니다. 1파상, 2파 크게 보면 여기가 5파가 끝나고 내려가게 이제 파동이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그럼 당연히 이 주식은 18만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또 지자리 갑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이 좋아진다 하지만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상승을 그러면 당연히 이 주식도 이 저점까지 또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실적이 2분기부터 또 경기도 안 좋고 세상이 지금 관세 때문에 다 다른 주식도 안 좋아요. 그죠? 그럼 이건 올라갈 이유가 또 깨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이 200억 정도 영업이익 정도가 예상된다 그러죠? 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연간 컨센서스 1,800억인데 2분기 영업 200억 되면 올해 1,000억 정도 만약에 나온다면 지금보다 반 내려가야 되죠. 근데 3,350억 이렇게 예상을 해놨습니다. 이거 좋게 보는 거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물론 했겠지만 애널리스트가 저는 이거 안 나올 거로 봅니다. 그래도 올해 3,000억 2년 뒤에 27년도에 5,000억 정도 영업이익 나오도 지금 영업이 어제 기준으로
얼마 한 10조 정도 됐거든요. 그럼 20배입니다. 엔터주가 잘 나갈 때 한 17배 정도 보면 되기 때문에 지금 적정 주가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적정 주가가 아니라 고평가된 거죠. 지금이라도 파셔야 돼요. 이것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잠깐 뭐 수익률에 덜 깨진 수출주라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뭐 30% 내려오면 엔터주는 10% 내려온다 같이 깨먹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매도 그렇지만 어쨌든 엔터주도 다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러면 주식이 이게 잔력 이제부터 시작하는 걸 하락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그죠. 기술적 반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도 지금 가시면 안 되고 오히려 지금이 우리가 원화가 약세가 되고 중국도 위안화 약세 더 되면 오히려 수출주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이브는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다우선은 매도를 하자고 얘기하셨고, 네. 상승 동력도 글쎄, 실적 전망도 좋다고 증권사 리포트는 나왔지만, 보시기에 글쎄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현재 적정 주가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이브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엔터주에 대한 저희가 그 희망이 있었잖아요. 워낙에 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것도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그렇죠.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희망 있는 행복님께서 이게 웬일입니까? 어이구. 토마토 진행하는 앵커님들, 전문가님들, 시청자들 힘내세요 하시면서 이 붕어빵 이거 20개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주셨어요. 야, 와, 이렇게 이게. 많은 돈을 네. 감사드립니다. 20개가 맞나? 모르겠네. 20개 아니야? 제 마음속에서는 200개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와, 잘 이거 어떡해요? 힘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른 분들도 힘내시고요. 어떻게 보답하지? 어떻게 보다 네. 열심히 해야지 뭐. 여기서 뭘 사다가 들을 수도 없고 어쨌든 간에 네. 우리 붕어빵님께서도 네. 지금 잘 챙겨보고 있다. 그리고 또 네. 엔터테인먼트 쪽과 관련해서 관세 회피주라고 해서 사긴 했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좀 더 다른 네. 부분으로 얘기해 주셔서 네. 우리 최병훈 전문가 감사합니다. 네. 라고 얘기도 하시네요. 무조건 1등. 네, 종목 진단 올리시면은 그냥 서타자로 무조건 해드리죠. 희망 있는 행복님. 어때요? 자, 우리 PD님 들으셨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라도 해야지 네. 감사한데. 네, 뭐 감사합니다. 해드릴 게 없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현대제철 봐드리려고 합니다. 다 잘 될 거야 님께서 진짜 좀. 좋은 네. 멘트세요. 다 잘 될 거야 님께서 사신 가격이 근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39,000원. 20%. 잘 팔지 못한 욕심이라서 큰 근심을 가지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럴 수 있죠. 역시 손절도 때론 정신 건강에 좋을 듯합니다. 명언 많이 나오네요. 그러게 진짜 말입니다. 내 돈 어떡해요? 어찌 회복할까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네. 하루에 몇 번이 클릭할까 말까 이러고 계시대요. 심지어 이제 저기 2025년 왔었을 때는 네. 그래도 좀 살아나나 보다. 계좌에서 좀 마이너스가 주나 보다 했는데 그러게. 지금 그게 무색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네. 좀 내려와 버렸죠. 올라갔던 거 다 뺐죠. 다 네, 빼고 다시 신저점 바닥이에요. 안 깨면 다행이지 않을까. 지금 19,900원의 신저점인데 아이고. 분위기가 또 좀 흉흉하잖아요, 시장이.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근데 전문가님 앞에서 전략 매도 내주셨는데 이것도 살짝 불안한 기운이 조금 있어가지고 저희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신데 타이밍을 좀 놓쳤다라는 부분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이게 눈물에 좀 결단을 하는 게 좋을지 어떤 쪽이든지 굉장히 가슴이 아프실 것 같은데 조금 냉정하게 판단 좀 대신해 주세요. 올해 3월 달에 한 저점대 50% 올라왔을 때 3만 원 왔을 때 그때 좀 손절을 좀 절반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 본전을 생각하다 보니까 4만 원까지 3만 9천까지 안 올라온 거죠. 그래서 3월 달에 주가가 이렇게 주식이 이제 많이 급등해서 철강주대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기준선 보시면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이때 올라올 때는 이제 중국 관련된 뭐 철강 반덤핑 관세 부과를 한다고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좋아진다. 우리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게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마진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중국이 경기 부양을 대단히 SOC 투자를 147조를 하면서 SOC 투자를 하면서 그럼 SOC 투자를 하면 다른 철강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경기 민감률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하고 같이 있어서
그럼 SOC 투자라면 철근을 많이 쓰잖아요. 그 집도 짓고 뭐 다리도 놓고 하면. 그래서 관련된 중요한데 이 현대제철은 봉형강도 크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강판으로 많이 해요. 그죠? 그런데 이쪽 분야가 워낙 우리가 자동차 관련된 것도 현대기아차를 생각하면 강판은 자동차 철강을 강판이라거든요. 그럼 강판은 이제 우리나라가 잘 만드니까 포스코랑 뭐 현대제철 이렇게 했는데 현대기아차가 그 전에 작년에는 뭐 735만 대, 그 전에 732만 대 이렇게 생산했어요. 그런데 판매 대수 늘진 않잖아요. 근데 현대기아차는 왜 실적이 좋은데 그러면 현대차철 포스코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대제철하고 포스코보다 현대자동차가 실적이 좋은 것은 매출보다도 마진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제네시스라 이런 고급차를 팔아서 비싼 차를. 그래서 그래도 비싼 차라고 철강이 뭐 몇 배 더 비싸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철강 자체는 결국은 건설을 많이 해야 돼요. 집을 많이 짓든다든지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든지 옛날에 900만 대 이렇게 800만 대 생산해서 계속 내려왔잖아요. 700만. 이제는 현대기아차도 판매가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체 산업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침체로 들어가 이미 곧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안 팔려 공급이 안 돼가 그렇고 21년도, 22, 23년도 이미 살 사람 다 샀습니다. 23년도, 24년도까지 미국도 경기가 좋을 때 그러면 자동차 산업 자체도 정체되고 둔화되는 거예요. 그럼 강판을 갖다 팔는 거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마진은 뭐 반덤핑 가서 유럽에 그에 대한 수혜는 볼 수는 있더라도 그래도 그 커지는 마진은 이제 매출이 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보시면 현대제철도 보면 컨센서스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매출이 22년도는 이렇게 20% 늘었는데 그 다음 매출이 계속 5% 10% 줄어들었잖아요. 매출이 줄어들면 주식은 안 올라갑니다. 마진은 뭐 갑자기 공급 축소돼서 뭐 이렇게 마진이 많이 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외형이 커져야 되잖아요. 철강이 많이 팔려야만 마진 적더라도 외형이 커지면 그 다음 이익이 나중에 급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형이 커지지 않는 상태에서 보시면 자 22년도 매출이 27조 3,406억이네요. 그런데 27조로 아직도 27년도 예상까지 27조로 돌파를 못하는 거죠. 영업이익도 22년도 영업이익 1조 6천억인데 27년도 영업이익이 8천억이에요. 반타작입니다. 그럼 21년도 22년 우리나라 주식이 고가였잖아요. 고가니까 당연히 반타작 나야 되는 거죠. 21년 6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만 원이잖아요. 이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편남에 정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매일 밤잠도 없는 공부해가지고 다 예상해놔. 틀릴 수도 있어요. 많이 틀려요. 그래도 추세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6만 원에서 3만 9천 원 많이 빠졌네. 6만 원에서 3, 6, 18, 그러니까 한 35% 빠지면 이제 4만 오잖아요. 전부 다 대다수가 유혹을 당하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최근에 24년도 고쯤에서 모든 주식이 마이너스 35% 빠지면 사시면 안 됩니다. 관세 때문에 마이너스 60% 빠진다는 거예요. 고점에서. 그렇게 가야 되고요. 정말 올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마이너스 30%대밖에 안 빠져요. 그러면 올해 작년에 고점부터 시작 마이너스 35% 이렇게 빠지면 그때 사시면 돼요.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 그런데 미국 주식도 관세에 크게 영향을 받는 건 마이너스 60%가 반타작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고 기다리든지. 그럼 여기 3만 9천 샀잖아요. 정확히 30 몇 프로 사니까 주가 하락한 60% 얼마예요? 여기 60%대 빠지면 2만 4천 원. 그러면 얼마예요? 그지? 거의 2만 원대 오면 70% 빠지잖아요. 368일 그죠? 그러니까 19,000원 이렇게 오면 여기 오면 거의 마이너스 60% 빠지죠. 그럼 여기서 샀을 때는 리스크가 적어요. 그래서 저가 대비 50%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 추가 하락을 한다 쳐요. 그럼 추가 하락해도 물론 이제 뭐 외국 수출 뭐 미국 이런 데 해외는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현대제철은 여기 정도가 바닥이다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미 여기서 놓쳤기 때문에 추가 하락하라도 지금 현재 기다렸다가 작년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국에서도 철강을 뭐 저가 밀어내는 게 재고가 많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급이 많이 축소되고 있어서 좀 더 마진도 올해는 나아질 걸 보여요. 그러면 다시 놔뒀다가 이번에는 만약에 29,000원, 29,000 이상 3만 초반 가면 이번에 저 위로 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올해 위에 가면
37,000원 정도 이렇게 그렇게 상각이 39,000원이잖아요.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본전까지 갈 때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조금 조목조목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멘탈 관리까지 함께 좀 해주신 게 아닐까 싶네요.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저렇게 많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을 좀 그러게. 해주시면 조금 떨어지고 있을 때 빨리 말해줘야 빨리 연락 주시고 이런 타이밍도 좀 잘 잡아드릴 수 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자, 지금 희망 있는 행복님께서 네. 저희들 힘내시라고 또 이렇게 탁 또 2만 원 깔끔하게 또 쌓으셨는데 네, 네. 저희 슈팅스타님께서. 네, 슈팅스타님께서 희망 이거- 있는 행복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고 했고 그리고 슈팅스타님께서 노래 한번 불러라. 노래 한번 불러라. 네, 그래가지고 하나 좀 잠깐 부르겠습니다. 네, 연습 좀 했어요. 네, 저희가 그 장대와 양봉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저 네, 유창호 네. 앵커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자꾸 못 앨범 내려오나 위에서 상호의 음원 하나 가사. 낸 거 있어요. 근데 이게 네. 가사가 주옥 같아요. 제목은 버티고 버티고 버텨입니다. 버텨. 네. 자, 힘들어도 짜증나도 버티고 버텨. 빨간 날도 나대지 마라 버티고 버텨. 인생에는 공짜 없다 버티고 버텨. 장대양봉 나올 때까지 버티고 버텨. 우와. 야. 네네. 이런 여러분. 분위기에서 이게 불러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와. 저도 쉽지 않았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힘 좀 내시라고 네. 예, 이렇게 한번 불러봅니다. 예. 제가 미리 손바닥 좀 들어봤는데 올려주세요. 예. 진짜 명곡이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합정 딴따라가 작사 작곡을 다 하셨는데 이따 나오시면은 합정 딴따라 잠시 후에 나오니까 이 분을 네. 누가 이 곡을 넘겨줬느냐 만나볼 수 네. 있습니다. 합정 딴따라의 주인공 잠시 후에 공개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5위. 5위부터 볼게요. 스트레스 지수 높은 네. 도시와 국가는 어디일까요? 5위는요? 5위입니다. 이탈리아. 예상외로 5위밖에 안 되네. 이건 낫네. 난 이 나라가 한 3위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알기도 이탈리아가 다혈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격 되게 급하고 엄청 막 급해요. 욱하고 네,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네. 이 사람들은 따져묻잖아요. 네. 손으로 찌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탈리아가 자연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곳에 사니까 그래도 조금 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탈리아 어쨌든 간에 우리 여자친구 있으면 절대 유학 보내면 안 될 나라긴 한데. 맞네. 너무 남자들이 잘생겼대요. 뭐 당하신 적 있나? 그런. 저는 독일이고. 자, 어쨌든 간. 독일에 당했다. 참. 네. 이탈리아 남자 어린이들은 울고 있는 우리 동양 여자분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봤거든요. 왜 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별빛이 흐르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 스타일 아니다. 나 그래가지고, 어머, 쟤는 어린애가 벌써 저렇게 선행학습을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탈리아 남자의 감성을 가진 네. 한국형 얼굴.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 네. 오케이. 그렇게 적당하게. 그렇죠. 네. 소프트웨어는 이탈리아로 좀 바라보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1시 네. 반 구간인데. 알아봐야죠. 시장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지의 거 1시 구간 알려주시죠. 네, 1시 구간 지나가면서 이 상호관세가 공식 발효된 직후 시장이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년 5개월여 만에 코스피가 장중 2,300선을 내어주기도 했는데요. 다소 피로감이 느껴지는 오늘 이 시장에서 또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같은 자리에 ABL 바이오가 들어와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장에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꾸준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그대로 강세를 지켜내면서 52,7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철강주인 넥스틸이 들어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을 언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로 또 시장의 관심이 향하고 있는데요. 넥스틸은 이 지난달에 고점을 기록하고 계속해서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알래스카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다시 한번 14,000원 선을 바라보면서 강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7위에는 동양철관도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도 상한가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1,3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강주뿐만 아니라 조선업 분야의 협력도 논의를 하면서 조선주가 또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순위권에는 9위에 하나오션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7만 원 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장 초반이었는데요. 현재는 탄력이 약간은 둔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67,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보면 3위에는 한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상장한 이후 다시 한번 3만 원 선 위에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3만 8천 원까지 강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3만 5천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면서 여전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로 내려와 보면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일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도 각기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도 상승이 이어지지만 강하지는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5만 3천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정치 테마주가 순위권에서 빠지지 않고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5위에는 세종시 관련주로 분류되는 계룡건설이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장중에 2만 6천 원 선에서 또 한 번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약간은 탄력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2만 2천 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관련주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10위에는 오리엔트 전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에서 공식 사퇴하고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정치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오리엔트 전공은 현재 14,4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로 올라와 보면 유니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히토류 관련주들도 꾸준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온이 오늘장에 7거래일 만에 강세를 끊어내는 듯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강하진 않지만 1%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6,7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8위에 한국 PIM이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왔습니다. 이 한국 PIM은 최근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인데요. 특히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형 부품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소재 MIM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더해졌는데요. 오늘장에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15,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11위에는 SK하이닉스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대표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이 관세발 가격 인상을 통보를 했습니다. 반도체 완제품이 관세를 피해갈 수 없다고 본 건데요. 이미 원가 인상과 수요 감소 또 경쟁 심화에 시달리는 중인 반도체 업계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가 어느새 16만 원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낙폭이 더욱더 깊어지면서 16만 4천 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정치 테마주가 빠지지 않고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정책주로 분류되는 이 DSC 인베스트먼트가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6천 원 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오리엔트 바이오는 현재 구간의 2천 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크라우드 웍스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AI 강국위원회 관련주로 묶이면서 이제는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웍스는 특히 최근에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까지 또 나흘째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13,000원 선 부근에서 강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위에 들어와 있는 솔트룩스도 마찬가지로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오늘장에는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크라우드웍스와는 다소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는 28,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에 들어와 있는 코나아이도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고 18위에 들어와 있는 대형 포장도 현재는 2,000원 선 수준에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위까지에도 대주산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대주산업 역시 세종시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오늘 장중에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다소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 2,5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위에 들어와 있는 휴스틸도 철강주의 급등 속에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관심을 또 가져가고 있고요. 끝으로 19위에는 고바이오랩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바이오랩은 오늘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한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 간 손상 치료 소재에 대해서 미국 특허가 등록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 전일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고 오늘도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3,000원대에서 신저가를 기록한 이후에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6,000원 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당일 누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먼저 오늘 순위권에는 하나오션이 들어와 있고 현재 탄력이 좀 둔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 조선주가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관세 부분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가격도 어느 정도 내려왔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투자 관점 어떻게 살펴보시나요?
조선주가 얼마 전까지 완전 시장을 리딩했죠. 장악했습니다. 맞아요. 조선이 이렇게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 가나 정도로. 시원하게 했는데 네. 한번 삐끄덕거리다가 조금 시장 분위기 탔거든요. 네. 그리고 공매도 이제 시작되기 전에 그때 조금 많이 밀렸고. 그런데 이제 버티는 쪽에 속하기는 하는데 오늘 보면은 생각보다는 조금 시큰둥하긴 합니다. 거의 음봉이거나 네. 약세 전환하거나 이런 상태인데 미들맨이 과연 돼줄 수 있을까요? 조선주가. 네. 아침에도 이 한덕수 대행하고 또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해가지고 뭐 27분 이것저것 통화. 뭐 네. 얘기했다고 하던데 중요한 거는 이제 협력을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가는 조선주 잠깐 삐딱했는데 지금 다시 타도 되는 건지 지금 현재 종목도 다 나오잖아요. 네. HD 한국조선해양 정도 뭐 하나오션 정도만 오르고 나머지 내리는 게 더 크단 말이죠. 그렇죠. 네. 네. 자, 시장 반응 보니까 더 헷갈립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조선주 매수 관점입니까? 단기 매매자들은 뭐 매매해도 큰 리스크는 많이 줄어든 상태고, 근데 초보자들은 접근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고점은 이미 2월에 고점 찍은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마찬가지듯이 한참 올라갈 때 1월, 2월 때 급등가 올라갈 때 3월까지 일단 외국인들 큰 손도 올려놓고 공매도가 재개되면 그 전부터 팔게 돼 이제 개인이 들어오면 그때 팔게 된다. 그래서 조심하자. 그래서 그럼 2월달, 1월달 올라갈 때 대충 어깨에서 팔고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기술적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제 내려오니까 많이 여기서는 8만 원, 6만 원 오고요. 하나오션도 그렇고 지금 현대중공업도 여기 30만 원대, 28만, 20만 원대 내오니까 싸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실적이 이렇게 좋네. 요 생각을 올해 1분기 실적은 또 서프라이즈가 나옵니다. 내년에도 서프라이즈, 전年에도 서프라이즈가 나옵니다. 이미 대형 조선들 조선은 대형 건조 선박들은 2, 3년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까지 수주한 것들이 27년까지 나오기 때문에 27년도까지 이익은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주의 가장 큰 매매는 조선주 매매는 적자 날 때 사서 흑자가 나고 그다음에 이익이 급증할 때 매도해서 보유 금지입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결국은 주식이라는 것은 외형이 다시 재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즉 매출 성장이 20%로 이하로 꺾여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익이 얼마나 하는지 이익을 보고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보세요. 23년도에 매출액이 하나오션도 조금 하나오션이 대우조선해양 그 중에서 가장 실적이 늦게 나오고 좀 안 좋은 그렇죠. 현대중공업이 가장 경쟁 있고 뭐 고난분도 여러 가지 만드니 그래서 52% 매출 증가되고 24년도 45% 증가됐죠. 매출이. 그럼 외형이 성장되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도 보시면 23년도 32% 매출 증가되고요. 24년도 21% 매출 증가됐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부터는 25년도 매출이 반으로 줍니다. 10% 매출 증가되고요. 이게 컨센서스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추세가 그런 거죠. 45% 작년 성장, 올해 12% 성장되고 이제는 26년 8% 한 자릿수로 내려가게 됩니다. 한 자릿수로 내려가면서 고성장주가 아니죠. 고성장주 아니라는 것은 자꾸 수주가 적게 나온다. 그러면 몇 년 되면 수주가 끊긴다는 거죠. 교체 수요라는 것은 2000년도 시작돼서 20년 정도 걸리게 돼. 2020년부터 교체 수요가 나와서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이제는 그렇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죠. 모든 게 그건 이익은 급증합니다. 왜 이익이 급증하는 이유를 재무제표 공부를 해놓으신 분들은 왜 매출은 이렇게 늘다 매출이 줄어드는데 이익은 왜 이렇게 폭증할까? 이것을 이해를 해야만 그래서 재무제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감가상각비가 급격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많이 생산을 하려면 배를 많이 만들려면 도크를 확장을 해서 또 배를 한 대 만들던 거 2대 만들고 동시에 3대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수주가 차서 이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수주를 덜 받으니까 이거 한 대씩 줄어드는 거예요. 도크에. 줄어드니까 그만큼 놀잖아요. 시설증설 안 하니까. 그러면 시설증설비, 감가상각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럼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돈이 나가지 않지 비용 자체로 처리 안 되니까 이익이 이렇게 많이 느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7년도 조선주가 사상 최고가를 가고 나서 2008년도 이익이 50%나 늘었습니다. 계속. 그래도 주식은 고점에서 끝없이 빠진 거예요. 요 핵심적 이런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죠. 2007년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50만 찍을 때
그 다음에 2008년도는 뭐 미국이 위기가 있더라도 최고점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는 잠깐 내려 올라갔으니까. 나머지는 계속 빠졌어요. 현대미포도 그렇고 한국조선. 여기는 한국조선이 옛날에 현대중공업이었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교체 수요기 때문에 여기서 조선주가 중국에 하는 게 교체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주식이 안 간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기 매매는 물론 많이 빠졌으니 기술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기 매매는 가능하지만 장기 투자로 손절선을 정하고 매매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초보자는 들어가죠. 지금은 오히려 지금 안 빠진다고 단기 매매자 이걸 가지면 오히려 많이 빠진 것 중에 고성장하는 AI 혁명 관련된 주식으로 가는 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초보자는 매수 금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백운 전문가께서는 항상 네. 물 밖에 어린이 내놓지 않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초보자 금지. 단기 매매 우선 중수 이상만 가능합니다. 조선주는요. 적자 때 사서 흑자 때 매도하자. 네. 예전에 그 반도체 매매하실 때랑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이익률이 중요하니까 네. 재무제표에서 이익률이 20% 이상인지 꼭 이렇게 보시면서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키가 되겠습니다. 네, 최하 중고수 도전해 주시고요. KH바텍 저희 종이배님의 종목 가겠습니다. 네, 1,700원 매수가시고 30%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재반상 아무리 좋아도 답이 없나 보네요. 진단이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는 멘트 남겨주셨는데 손실이 좀 많아지셨어요. 그렇군요. 전문가님 이거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핵심 포인트만 간략하게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반 사항이 좋긴 좋은 게 맞습니까? KH바텍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재반 사항이 좋지 않습니다. 뭐 휴대폰 관련된 것은 재반상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뭐 삼성전자는 SEO가 신제품 팔려서 그렇지만 뭐 KH바텍이라 이런 주식들은 이익이 좋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업황 자체가 아니죠. 그래서 뭐 좀 좋아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잘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휴대폰 관련 것은 특별한 이슈가 뭐 온 디바이스 한다 하더라도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테마 불고 나면 계속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사서 회복한다는 거죠. 17,000원이니까 한 20, 30% 올라가야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는 회복할 때 기다리지 말고 앞으로가 큰 기대가 없기 때문에 100%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런 주식을 팔아서 내가 그동안 못 샀던 미국 주식 많이 빠지면 그걸로 교체하는 게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돈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중소형 중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주식들, 즉 섹터가 고성장 아닌 섹터든 전부 다 팔아서 지금 고성장 섹터 올해 내년도 계속 실적이 좋아요. 그런 섹터에 그것도 많이 빠져서 그걸로 갈아타는 게 종목 10개면 3개로 줄이는 게 큰 돈 벌 수 있는 바로 비법이다. 이렇게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KH바텍은 저희 시청자님이 생각하는 거랑 조금 반대 의견을 내주셔가지고, 그쵸. 네, 재반 사항에 대해서부터 일단은 조금 다른 의견이시기 때문에, 네. 저희 전문가님의 또 멘트가 조금 마음 아프시겠지만 잘 참고해 체크하셔야죠. 주시길 네. 네, 바라겠습니다. 정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편안한 이전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최병훈 전문가님께 그렇죠. 오늘 또 한 수 배웠네요. 네, 이게 장기 투자의 장점은 또 이런 때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랭킹 4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오늘 네. 우울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된대요. 국가, 네 번째 국가는 어떤 국가입니까? 이탈리아가 5위고 4위가 프랑스, 유럽에 좀 많이 있네. 이게 네. 항상 그 전문가님들 물어보면은 다 1, 2위 쉽게 맞추시길래 저도 맞출 줄 알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프랑스가 4위네. 4위. 프랑스가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식사를 거의 1시간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유 있게. 이렇게 와인 먹으면서 3시간. 이렇게 코스 3시간. 3시간 코스. 진짜. 먹고 정말. 쬐끔 먹고 또 좀 쉬었다가 좀 쬐끔 먹고 얘기하고 이런 것도 있었죠. 이 여유로움. 저희 사실 밥 3분 만에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우듯이. 30분도 힘들거든요. 그거 4시간. 힘들죠. 와, 예. 대단하다. 그래서 옛날에 그 전통 코스 요리 먹을 때 네. 그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맛에 대한 그런 게 미적인 그게 되게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식의 네. 나라죠, 프랑스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와인과 그다음에 또 바게트. 그렇죠. 맛있겠다. 그러니까. 예, 한번 지금 생각납니다. 배고프니까. 네. 자, 그러면요. 저희, 다음 4위까지 좀 이거는- 받고 네. 우리 신기수 전문가 만나가지고 아니지, 합정단 따라 만나야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네. 우리 합정단 따라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아, 네. 전문가님 한곡조 이건 앵커가 앞에서 뽑았는데 어떻게 작곡가로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들으셨나요? 아까- 못 들으셨구나. 아까 전에 네. 시장이 하도 안 좋아서 네. 제가 그 명곡 버티고 버텨의 한 그 한 구간을 4소절 정도 불렀네요. 그때 네. 피나는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한번 불러봤어요. 예. 이거를 직접 작곡가님께서 듣고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게, 시장 보시느라고 못 들으셨구만요. 다행입니다. 네. 그래도 흐뭇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근데 전문가님 네. 진짜 근데 전문가님 작곡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언제 봐도 그 가사는 딱딱 맞는 것 같습니다. 가사. 아, 주옥 같던데요? 그럼 오늘- 어떻게 명상을 얻으셨어요? 영감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저한테 지금까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네. 어떻게 작곡을 하게 되셨냐 네. 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작곡가분을 아는데 네, 근데요. 그분이 좀 신비주의 컨셉이라서 좀 자기를 좀 안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합성 딴따라님이 또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샤이보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때 네, 하는 그러네요. 여러 가지 그 캐릭터 더 파지 마시고 네, 여러 네, 가지 네. 그 캐릭터로 이렇게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주식시장이 정말 길이길이 남을 명곡이고 예. 필 받으면 미스터 진단 때 그 가수분들이 아, 같이 그만 한번 시켜요. 반짝이 의상을 입고 상호 앵커와 예. 함께 또 한 번 듣고 싶네요. 진짜 너무 잘 들었어요. 네, 뭐 여러분 힘내시라면 뭐 뭔들 그럼요. 못하겠습니까? 네. 네, 어쨌든간 네. 우리 신기수 전문가하고 종목 또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 따상님 먼저 네, 모셔볼까요? TLB인데요. TLB를 10% 갖고 계시고 18,560원에 매수하셨네요. 사셨는데 수익이 났을 때 못 팔았다고 하십니다. 네. 다시 이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올해는 못 기다리시고 단기요? 단기로 전고점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물어보시는데요. 전고점? 최근에 이제 흐름이 이제 훅 내려가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현재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에 가능할까요? 단기에? 전고점? 근데 저 앞에 있는 봉을 생각하면 네. 그렇게 또 길게 안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종목의 힘으로만 갈 수 있으면 참 다행인데 시장이 또 아. 받쳐주질 않으니까요. 그것도 있네요. 그쵸. 알아보죠. 네. 자, 전문가님 TLB입니다. 다시 한번 전고점 갔으면 하시는데 갈 수 있을까요? TLB는 이제 뭐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뭐 꽤나 빠르게 또 반등이 나올 종목으로 일단 보고 있어요. TLB는 이제 PCB 업체인데 요즘에 얘기되고 있는 유리기판이라든가 뭐 CXL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PCB에 관련된 겁니다. 유리기판도 FPCB의 중앙의 코어 쪽을 유리로 만드는 게 이게 유리기판이고요. 또 CXL도 결국에는 그 구현이 FPCB 내에서 패키징 사이트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TLB 같은 회사가 그런 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시장은 또 알아주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발표된 걸로 보게 되면은 유리기판 쪽에는 개발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들어오고 있고 지금은 이제 패키징이 상당히 좀 한 기판 내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PCB 크기가 커지죠. PCB 크기가 커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특히나 휘어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속도가 느려지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결국엔 TLB 같은 회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해낼 수만 있다면은 앞으로 열릴 시장에서 분명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시장 전체가 안 좋기 때문에 뭐 반도체고 뭐고 다 빠져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반등이 안 나오겠어요. 언제 나와도 나오겠죠. 언제 나오느냐 하는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지 반등은 나올 거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또 반도체들이 주도적으로 또 시장을 이끌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TLB는 조금 더 탄력 있게 올라올 걸로 봅니다. 단기 대응 말씀하셨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한 21,500원 정도 이 정도가 아마 단기 반등 가격일 것 같고요. 거기 넘어선다면은 그 다음에는 뭐 29,000원 정도까지 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종목은 일단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웬만하면 좀 기다려 보실 필요도 있다. 3만 원 넘어가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중기 투자도 권해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골이 깊으면 또 다시 높게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단기 반등에 대한 부분들 가능성을 좀 짚어주셨고 또 이 단기 반등의 특정선을 넘어서게 되면 29,000원에서 3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네. TLB와 관련해서는 잘 나오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탈출 잘하시고요. 반야심경 얘기가 나오네요. 반야심경 할까요? 마라카도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후레지아님께서 반야심경 좋아하나요? 반야심경 하면은 좀 마음 편안해질까요? 제가 학교를 동국대를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네. 네, 아침에 불교 학교죠. 거기 가가지고 네. 잠깐 이렇게 스님이 목탁 쳐주시면 네. 그 스님이 목탁을 자아 쳐주세요? 명상 이런 게 있어요. 교필. 진짜? 그런 거 있어가지고 어. 그때 마하바냐 바람이 이걸 했었었는데 네. 전 맨 어. 뒤에 것만 크게 해가지고 아니, 스님이 나중에 어. 부르시더라고요. 아, 진짜? 그럴 아니, 거면 하지 말라고. 점수 맞춰서 들어갔는데 기독교야. 이러면 되게 힘들겠네, 이거. 근데 뭐 어쨌든 그냥 저는 그쪽이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네. 뭐 아침에 이렇게 마음을 한 평정했던 그러니까. 마하바냐 바람일다 심경이 생각이 이게 나네요. 뭐 성경책을 보든 뭐 불교 서적을 읽던지 간에 어쨌든 간에 자기 마음 편안해지면 그게 최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 우주가 있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저걸 다 외워서들 다 이렇게 하시죠. 네. 쉽지 않습니다. 저희 슈팅스타님께서는 할머니 자장가였는데 반야심경이 그렇게 절에 가면은 네. 우리 어머님들, 할머니, 신도분들이 많으세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항상 절하시고 네. 애들 잘 되자고. 다 자식기도 하시잖아요. 다 자식기도 본인 기도 하십니다. 아니에요. 안 해요, 안 네, 해요. 다 자식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도 네. 이제 자장가로 또 반야신경을 들려주셨던 아이고, 것 네. 같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반야심경 요거는 누가 해주나 이거 어떻게 좀 잘 되라고 어떻게 집에 가면서 할게요, 제가. 어떻게 외우곤 있어요, 제가. 그리고 저는 이게 1시에 관세 발효되고 나서 그 전에 조금 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이거 잘 해주려나 버티나? 싶었는데 아니. 이게 오락가락 하니까 진짜 정신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진짜 오락가락한 시장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 갈게요. 네, 황소처럼님의 오리온 당첨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비중 많지 않으세요. 3%밖에 없으신데 매수가가 10만 8,500원에 가지고 계십니다. 비중 많지 않은데 지금 오늘 좀 많이 내려서 이익 실현을 할까? 네, 추가 매수할까? 관망할까? 네. 이거 오락가락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익절? 네, 익절을 하기에는 조금 아쉽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저기 위에 보이지 않아요? 하려고 하면 또 이게 이제 누르지를 못하겠고.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또 시장 지수 보면 이거라도 챙겨야겠다 싶고. 어렵네요. 추가 매수라. 글쎄요, 여기서 비중이 많지가 않으시니까 그것도 사실 고민하실 만한 포인트긴 하거든요. 네. 네. 저 같으면 지금 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추가하면서 약간 불안해서 그런 거 지키면 필요 알았어. 없고 일단 나 지키자. 우선 지키자. 네. 이래서 크게 못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 갈팡질팡한 구간 속에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이 코멘트가 많은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세 가지 저희한테 보기사항을 주셨어요. 이익 실현, 추가 매수, 관망. 네, 어느 쪽이세요? 전문가님은요? 뭐 그냥 아무거나 다 뭐 가능하다고 보고요. 3%시라서 그렇게 뭐 크게 뭘 어떻게 해도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또 이익 구간이기도 하고 소포이긴 하지만 오리온이 이제 올해도 실적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초코파이 굉장히 많이 잘 팔리고 지금 중국 쪽 뭐 베트남 쪽 뭐 할 거 없이 지금 다들 엄청나게 잘 팔리고 인도 쪽에서는 힌두교도들이 그 오리온 초코파이 내부에 있는 마시멜로 같은 그게 재료가 돼지고기라고 그래요. 그거 안 먹으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성 재료로 만들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 또 대박 나고 굉장히 잘 되긴 하는데 그리고 작년에 보면은 영업이익은 10% 늘었지만은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당기 순이익이 38%가 늘었어요. 그냥 굉장히 성장이 잘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온 초코파이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속도를 엄청 기다리시는 기대하시는 분들이 뭐 픽할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속도를 기다릴 수 있다. 뭐 시간 기다릴 수 있다. 그러시면은 지금도 가능하고요.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 오히려 지금 뭐 매수가 정도까지 빠지면은 더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좀 빠르게 뭔가 승부를 보고 싶은데 맨날 가다 쉬다 그러고
이런다 그러시면은 오리온은 좀 그런 종목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뭐 매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올해 목표가 오리온 올해도 실적 성장이 거의 될 게 확실하다면은 뭐 14만 원 정도까지 올해 뭐 천천히 가더라도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은 시장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겠죠. 종목 때문이 아니라. 제가 시장 전략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난주부터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 새롭게 매수를 하시려면은 코스피가 5일선 탈 때 매수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금 비중이 지금 하나도 없으신 분들 같으면은 지금 교체 매매를 위해서라도 현금 비중 30% 이상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결국에는 내가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제 문제고요. 현금이 있으신 분 같으면은 조금 기다리셔도 되고, 현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너무 비중 작은 종목들 같으면은 좀 매도를 좀 하셔가지고, 또 종목 수가 너무 많으면은 매도를 해가지고 현금 비중 한 30% 만들어 놓으면은 시장 반등 나올 때 그때 새로운 종목들 갈아타기가 쉽죠. 그래서 본인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뭐 대응들을 할 수 있지만, 뭐 종목 하나만 딱 놓고 그러면 가지고 있어도 되냐, 얼마까지 가냐 이러면은 그냥 홀딩 하시면은 올해 안에 저는 14만 원은 간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선택지도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그냥 느긋하게 올해 내내 가져가시거나, 아니면은 코트의 상황에 따라서 너무 좀 다이소 스타일이야, 그러면은 그냥 챙기는 것도 다이소 괜찮다. 스타일. 이거는 본인 상황에 맞게 취사 선택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네. 오타 전략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타 전략. 오타 전략. 5일선을 타고 매수하자. 네, 오타 전략. 5일선을 타. 네, 오타 전략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뭐 14만 원까지 간다고 하니까 네. 좀 가만히 있으시면서 그냥 초코파이 즐기시면 할 때 뜯어 드시고. 하나 드시면서 즐기시면 당 채우시면 당도 보충하시면서 또 달달하게 수익도 조금 내시고 그러면 하시면 될 될 것 것 같네요.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요, 채팅창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우리 네네. 황소천원님께서도 정말 진단 감사합니다. 네. 매수가 오면은 추가 매수 하는 걸로 할게요. 결정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 하나 또 선택을 하는 그런 네. 진단이 되었습니다. 제일 지금 많이 한 얘기가 트럼프 미워요. 트럼프 너무하네. 진짜 오래 트럼프에 살겠어요. 대한 원성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요. 네. 진짜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여러 가지 언어로 이렇게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있을 텐데 네.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종일배님께서 시장을 이길 수 없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길 수 없다면 일단 현실을 직시하고 조금 여기서 냉정하게 선택을 하긴 하셔야죠. 생각을. 네. 진정한 게 뭐 강자 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상황이 어떻게 오든지 간에 그런 거예요? 그냥 덤덤하게 잘 이겨내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옛날에 자화 명상에서 들었습니다. 라고. 나는 못하지만. 스님께서 네. 죽비를 휘두르시면서 너 네. 이러면서 그랬구나. 어쨌든 네. 존경하는 분입니다. 어쨌든 네. 간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서 하트님께서 전고체 쪽으로 가시네요.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1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인데요. 시장이 만약에 이제 정상화가 되면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쪽은 뭐 다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전고체와 관련해서 저렇게 한 번 정도 큰 시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여태까지 버틴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이 타이밍에 빨간 양목 막 올라올 때 이때 2차 전지가 다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전고체만 쭉쭉쭉쭉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러니까 잘 가다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되신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이거 시장 때문에 빠진 거야.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이 종목에 대해서 맞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레이크 머티리얼즈 종목 진단 들어왔는데요. 이게 시장 탓인지 아니면 이 종목 탓인지 우선 시장 탓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갖고 가볼까요? 예,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전고체 섹터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탄력이 좀 있는 종목이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늘 관심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 전지 섹터가 반등이 나올 건가, 안 나올 건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시장 반등이 나오면은 2차 전지 섹터도 반등이 당연히 나온다고 봅니다. 안 그랬던 적이 없어요. 시장 반등 나왔는데 2차 전지 반등이 안 나왔던 적이 없죠.
제가 2차 전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상반기 동안에는 자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계속 실적이 안 좋은데 어떻게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겠냐. 단지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코스닥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섹터가 사이즈가 큰 2차 전지 쪽, 바이오 쪽은 당연히 반등이 나온다. 하지만 시장이 또 빠지면은 그만큼 또 빠르게 또 빠지기도 한다. 이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돼서 이제는 캐즘 바닥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서야 자체 동력이 생기면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할 거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2차 전지도 많이 빠져서 근간에 보면 2차 전지 대장주들도 그렇게 뭐 크게 낙폭을 만들어내지는 않고 있죠. 엄청나게 공매도가 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공매도 조금 나오다가 이제는 좀 멈춘 것 같고요. 또 시장 반등 나오면은 당연히 또 2차 전지 쪽도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겁을 많이 먹고 있지만 뭐 관세 때문에 또 추가로 급락이 나온다 할지라도 또 올라오겠죠. 올라오게 되면은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가까지는 또 충분히 올라올 만한 종목이니까 지금은 매도하기에는 좀 늦은 것 같고요. 지금 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제 시간이니까 지금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다리다 보면은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갔던 2만 원 정도까지는 또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 섹터 반등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럼 레이크 머티리얼즈 올라올 거니까 저는 지금은 홀딩 하시라. 그리고 어쩌면 2만 원 이상 오래 갈 수 있다 하반기 되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기다리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반기까지 노려보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잘 우리 하트님께서 좀만 더 버티셔가지고 수익으로 연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또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렇죠? 저희 아직 2시간 넘었어요? 4일까지밖에 안 보지 않았어요. 이번에 3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도시와 국가는 아직까지 한국 안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네, 3위 열어주세요. 한국, 아니네. 벨기에다. 벨기에가 7.12점. 벨기에는 네. 초콜릿이 맛있죠. 맞네. 벨기에, 저 옛날에 초콜릿에서 네. 벨기에께 유럽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 가서 초콜릿 사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높으면 초콜릿 좀 먹고 좀 버티고, 그럼, 네. 먹는 걸로 풀면 되죠. 근데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달달한 걸 먹으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이 초콜릿 먹으면서 극복하면 되겠네. 그쵸? 실제로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이렇게 평화로운 곳 같은 경우에는 평화로워서 또 우울증 걸린대요. 아, 너무 또 이렇게 사람이 나태해지니까. 뭔지 알겠다. 예전에 스위스가 또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고로 가장 스트레스가 적은 국가가 어딘 줄 아세요? 적다. 왠지 왠지 그 동남아 쪽 같은데. 동남아? 약간 아니요. 뭐, 땡. 아닌가? 축구 잘하는데. 브라질이요? 아니요. 포르투갈. 포르투갈. 포르투갈이 스트레스 가장 적게 받는 나라래요. 그 다음에 스웨덴. 이런데 핀란드. 계절하고 약간 네덜란드. 상관없네요. 계절 상관없네. 이런 나라 사람들의 마인드를 저희가 배워야 됩니다. 함양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포인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잠시 후에 찾아봅시다. 그럽시다. 네. 예. 일단은 2시 5분이기 때문에 예, 예전커부터 알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자, 네. 예전커 2시 구간 뜨겁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보여주시죠. 네, 2시 구간 지나가면서 1시간 사이에 또 시장의 관심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약세장 속에서도 뜨겁게 움직이는 종목이 상위권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먼저 철강주로 분류되는 넥스틸이 가장 상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이 더욱더 붙으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2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4,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철강주로 함께 분류되는 동양철관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9위에 자리하면서 여전히 상한가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3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자연과 환경이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20%가 가까이 되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PC 모듈러 공동주택의 핵심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에 1,000원 선 위로 올라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강세가 이어지면서 1,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던 한국 PIM이 20%가 넘는 강한 움직임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16,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 히토류 관련주로 분류되는 유니온도 여전히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대비해서 탄력은 많이 둔화된 채 0.7%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에는 한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알래스카 LNG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한택도 미국에서 LNG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시장의 관심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는 34,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로 내려와 보면 ABL 바이오가 현재 52,000원 선 수준에서 여전히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고 또 7위와 8위로 내려와 보면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증시의 낙폭이 깊어지면서 삼성전자가 결국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현재는 53,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깊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장중 저점을 경신해 가면서 현재 구간에도 4%가 넘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16만 3천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는 계룡건설도 여전히 순위권에서 10%가 넘는 강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위권 아래로도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알래스카 LNG 관련주가 빠지지 않고 자리하고 있는데요. 먼저 11위에는 에어레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래스카 모멘텀과 관련해서는 에어레인이 이산화탄소를 90% 이상 포집하는 데 성공한 이력이 이전에도 주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빨간불을 지켜내면서 17,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 함께 관련주로 묶이는 화성밸브도 들어와 있습니다. 16위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두 자릿수의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만원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보면 이 아래쪽에도 철강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12위에 들어와 있는 금강공업이 나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면서 10%가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바로 아래쪽에는 휴스틸도 들어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3%의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5,2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위로 내려와 보면 하나오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현재 구간에 결국 하락으로 전환한 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68,300원 선 나타내고 있는데 이 조선주의 강세가 장 마감까지도 지켜질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는 오리엔트 전공과 20위에는 오리엔트 바이오까지 나란히 순위권에 들어와 있고 또 17위에는 솔트룩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AI 관련주들도 시장의 관심을 계속해서 받고 있지만 솔트룩스도 오늘장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는 18위의 대형 포장이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거래일의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을 하면서 2,000원 선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19위에 위치한 고바이오랩,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듯이 이틀째 급등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봉을 그리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전례 없는 관세 전쟁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정부에서는 다음 주 10조 추가 경정 예산안의 세부안을 발표하겠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경안이 우리 증시에 좀 숨통을 트일 수 있을지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게 다 빚인데요. 10조요. 10조 갖고 되겠냐 소리가 지금은 조금 더 비중이 많은 것 같고 그렇죠. 네. 최소 30조는 필요하다. 30조나. 그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진짜 쉽지 않고 또 이게 또 정치적인 그런 불확실성도 물론 일단락 되긴 했습니다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시기상 맞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관세를 이제 본격적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제 철회가 안 되거나 저희가 협상이 잘 안 돼. 그러면 그러면은 좀 크죠, 타격이. 타격이 크잖아요. 근데 요거 물론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10조 확정이 됐고 이제 세부안 발표 있는데 글쎄요 좀 도움이 될까 모르겠어요 시장에. 네, 전문가님 어쨌든 돈을 조금 더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지는데 숨통이 증시에서 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는 증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0조 뭐 규모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뭐 증시에서 국내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증시가 또 가라앉은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중기적으로 늘 증시의 뒷목을 좀 뻐근하게 만드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증시에서 제일 크게 지금
바라는 거는 아무래도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이 거치는 걸 바라죠. 트럼프 관세가 지금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 발목을 붙들고 있는 이유는 관세가 너무 세서도 아니고 관세가 앞으로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제일 큰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 때리면서 이게 확정만 됐다면은 그러면은 시장은 이제는 그만큼 관세 맞는구나 하고 한번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텐데 그게 아니고 뭐 중국하고는 계속해가지고 뭐 100조 넘는 관세를 또 매기겠다고 그러고 다른 나라들하고는 협상을 하겠다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지금 관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제일 불확실성이고요. 그 불확실성에 비하면은 정부에서 10조 원을 물을 대가지고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좀 뭐 물을 대겠다 이런 것이 증시에 얼마만큼 감동을 줄까? 저는 뭐 증시에 뭐 0.1% 움직이는 정도의 감동도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거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다고 주식시장하고 관계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뭐 AI 쪽에 뭐 그 3, 4조 정도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크게 뭐 혹시 이제 그 AI 테마주들 소프트웨어 테마주들이 잠깐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움직였다가 또 곧바로 또 시세를 돌리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증시에 미친 영향은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이 거치는 게 최우선이라고 보고 있고 언제 거칠까 이거를 저는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은 미국의 나스닥이 5일선을 언제 타는가 또 우리 증시의 코스피가 5일선을 언제 타는가 타주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불확실성의 피크를 찍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이 따로 없네요. 너무 느긋하게 이렇게 맞는 훈훈하게 말이에요. 얘기해 주시니까 반야심경 듣는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게 힘든 게 계속 힘들지만 않고 또 이게 반등의 어떤 기회가 올 수 있다고 그럼요. 하니까 그럼요. 우리는 네. 그때까지 사실 아까도 그랬지만 버티고 버티면 버텨. 네. 그럼 되겠습니다. 네. 버티고 버티면 언젠가 해뜰라 오는 거 맞죠? 그럼요. 네. 옵니다. 옵니다. 우리는 네. 올 거예요. 옵니다. 네. 자, 유시우님의 종목. 네, DB 하이텍. 옛날에 이거 이제 누가 동부 하이텍이라고 그러셨는데 맞다. 이 종목 전문가였죠. 누가요? 누가 그분이시죠? 갑자기 생각이 네. 났어요. DB 하이텍 42,300원에 10%를 들고 계시네요. 중요한 건 손절할까요? 손절. 아무래도 오늘도 뭐 좀 올라가나 싶더만 다시 또 이렇게 또 힘이 빠져버리고 네. 중요한 이런 또 지지선을 이탈을 해버린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시고 계세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많이 떨어져 버리니까 네. 이게 잔잔히 떨어지면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확 떨어져 버리면 차라리 추가 매수할까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네, 네. 그래서 손절과 추가 매수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자, 전무님 동부 하이텍,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폼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DB 하이텍도 이제 아까 진단했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아니라 TLB죠. TLB 차트 보여드리면은 TLB하고 DB 하이텍하고 비슷합니다. 올랐다 내리는 구간이 타이밍이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두 종목이 같은 모멘텀으로 움직입니다. PCB 쪽의 유리기판 그리고 CXL 산업이 앞으로 성장할 거다 하는 그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TLB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그대로 DB 하이텍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DB 하이텍이나 TLB 같은 PCB 종목들을 바라보기에 앞으로 유리기판을 이끌어갈 그런 이제 리딩 기업들로 보기 때문에 한 번씩 오르게 되면은 수급이 들어오는 거고요.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회사 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리기판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또 반도체 반등들이 나오게 되면은 DB 하이텍도 그거 타면서 또 반등이 나올 거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DB 하이텍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 게 뭐냐면은
DB하이텍의 매출의 60% 정도가 중국 쪽 매출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상당히 지금 신기술 쪽으로 자금을 많이 대고 있고 또 경기부양책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다른 이제 부품 업체들보다도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중국 매출이 올해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런 실적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DB하이텍을 볼 때는 아마도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 볼 걸로 예상이 좀 되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지난번에 갔던 5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뭐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반도체가 반등이 좀 더 지속이 된다면은 그 2차 목표가는 5만 한 7천 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DB하이텍 관련해서는요, 반등을 좀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1차로 5만 원, 2차 5만 7천 원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뭐 지금 4만 2천 원이잖아요. 훅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곡성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유시은님께서는 쭉 들고 가시면서 충분히 수익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럼프 독박서라.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받아주는 쪽에만 치고받고 해야지 아마 더 본인도 흥이 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 뭐 계속 싸웠던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네. 뭐 우리는 절대 포기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뭔가 그 드라마틱한 느낌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나머지 뭐 유럽이라든지 뭐 아시아 국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조금 치고 좀 얼른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금리만 보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조금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저희의 힘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올라가는 환을 보면 너무 속이 터지고 2300이 또 깨지고 이러니까 더 속이 상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이럴 때일수록 정신줄을 잘 부여잡고 종목에 대해서 뭔가 틈이 있어요. 그럼요. 틈이 있어. 살아날 수 있는 틈이. 종목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혹여나 그게 또 아니시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굉장히 냉정하게 그럼요. 잘라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분 저희 아톤을 올려주신 감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감자분, 어서 오세요. 네, 감자님의 아톤 6,000원 매수가시고 비중 10%입니다. 대응 전략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6,000원이시면 손실이 좀 커지신 상태죠. 아톤도. 그렇죠. 오늘도 한 4% 하락 움직임 나옵니다. 거래가 좀 별로 없는 종목이죠. 아톤이 좀 거래가 한산하고 시장에 뭐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릴 때도 크게는 안 빠지는데 조금 지치게 하면서 내려오는 스타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 양자 컴퓨터 쪽이니까 네. 그렇게 또 관세랑은 영향이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네.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네요. 근데 이제 연초부터 거래가 굉장히 없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조금 없다. 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게 맞을까? 현재 구간에서 사실 이렇게 시장에 밀렸을 때 현금만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사야죠. 굉장히 또 범위가 기회가 될수 넓어지기 있고. 때문에 예. 아톤에 대한 어떻게 대응책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일단 아톤은 지난번에 이제 양자 컴퓨팅 테마주로 엮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갔죠. 근데 아톤은 제가 사실은 이제 종목 자체를 예전부터 좀 괜찮게 봤던 종목인데, 근데 테마주로 엮이는 바람에 빠질 때 이렇게 되돌림이 좀 심하게 나오는 거죠. 차라리 테마주로, 양자 컴퓨터로 테마주로 안 엮였으면은, 뭐 조금 더 견실하게,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았을까, 뭐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뭐 어차피 뭐 주가라는 게 또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뭐 다반사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양자 컴퓨터 테마로 한번 엮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테마로 엮이면은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실적으로 잘 안 봅니다, 이 종목을.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아톤 그러면은 뭐 패스 앱을 저기를 한다든가, 운영을 한다든가, 디지털 화폐라든가, 모바일 인증서,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양자 컴퓨터 종목으로 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아톤이 다시 반등이 나오려면은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관련한 모멘텀이 한번 또 바람이 또 불어야 되겠죠. 언제 불지 그거를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한 번은 또 이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는 계속 때 되면은 또 한 번씩 회자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장도 빠지고 그리고 뭐 양자컴 지금 모멘텀이 불 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빠지는데 한 가지 조금 기댈 수 있는 거는 이 회사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144억이에요. 근데 시총이 지금 1279억이니까 10배가 안 되죠. 그래서 뭐 밸류상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종목은 아닌 것 같아서 때 되면 한번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 여유가 되시면은 지금은 기다려도 되는 종목인데 수익까지 바라지 마시고요. 본전가 부분 6,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아톤 이 관련주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말씀하신 목표가에서 좀 잘 빠져나오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아톤까지 우리 신기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비주의. 네, 신비주의. 저희 네, 우리 합정 딴따라하고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무슨 관계신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신기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랭킹이요. 우울감과 관련해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도시와 국가. 야, 세상에. 한국, 미국밖에 안 남았네요. 요거 남았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미국하고 한국. 네. 지금 오늘 이 종목 관련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좀 거의 300분 가깝게, 396분 함께 해주셨는데, 57이 한국. 한국을 1위로 보셨군요. 네, 미국이 37. 2위로 보셨고. 네, 네, 역시 네. 촉이 좋으세요. 그래요? 왜냐면 1, 2위가 지금 한국, 미국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 맞추신 거니까 거의 다 어쨌든 간에. 맞추신 것 같은데 끝까지 한번 열어봐야죠. 근데 이게 가슴 아프잖아. 정답이 우리나라여도 속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용케 이런 나라에서 네. 사네 진짜. 용하다, 스트레스 안 받고. 용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인간이 독해요. 예. 자, 네. 바로 거기가 네. 맞을지. 네, 1, 1 공개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맞네. 점수로 나옵니다. 한국하고 미국이 1, 2위인데 점수 차도 좀 나죠. 우리나라가 야. 좀 높아요. 유일하게 8점대. 뭐 이런 거는 이게 높습니까? 근데 이게 또 분석을 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를 잘하냐면 비교를 잘한대요. 남과 나를 비교를 잘한대요. 그래서 우울해지고 또 속상해지고 또 그런 게 이제 많아져서 안 해야겠네, 그러면. 그렇죠. 그냥 나는 나고 그렇죠. 너는 너고 네네. 부러운 거 부럽다 그냥 얘기하고. 부러우면 지는 건데 왜 자꾸 부러워하냐고. 아니 뭐 부러워하면 되지. 부러워하는 나를 인정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가슴 아프지만 네. 스트레스 지수가 꽤 높은 게 우리나라로 꼽혔습니다. 근데 요즘에 시장 때문에 더 아마 이게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계속 옆에 있을 거니까요. 네. 같이 좀 힘든 거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제방송 중에서 유일하게 이 코너만 본다는 이재호님 이런 멘트 들으면서 저희도 힘내면서 네. 오늘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시장은 네. 막판까지 보셔야겠는데 코스닥이 640선까지 밀려나네요. 낙폭 꽤 들어옵니다. 그리고 2,300은 지켜줄 줄 알았는데 사실 관세 전쟁에도 2,300 마지노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1년 5개월 만에 2,300을 깨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네요. 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장도 힘내시죠. 고맙습니다.